자, 최근 맹활약하고 계신 김병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비례대표 나오셨을 때 몇 마디 하시고 나서 이 포스타를 써먹을 데가 없었어, 지금까지. 자, 어디 자료도 가져오셨네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요새 한 60개 정도 종류의 위기를 관리합니다. 이것을 국방부로 이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전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럴 땐 통상 망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이걸 만듭니다. 똑같은 세트를. 그러니까 이걸 뜯어가서 저기다 예. 설치할 수는 없고, 없죠. 이거는 정성적으로 예. 유지한 채 예. 다시 세팅해야 되니까. 똑같은 장비와 똑같이 해서 세팅을 하는데 그게 3개월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예. 집무실을 이전한다는데 용어가 잘못됐어요. 국가 컨트롤 타워가 이전하는 거예요. 국가 컨트롤 타워면은 전쟁뿐만 아니라 세월호 같은 경우도 빨리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나가서 했으면은 피해를 최소로 할 수 있고 산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지진이 나도 다양한 재재난에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분야가 한 6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럼 망들도 다 독립적인 망을 갖고 있어요. 이런 국정 공백이 있다라고 제가 제시하는데 거짓말 한다. 부풀린다. 그냥 인테리어 옮기는 줄 아는 거예요. 네. 국방부하고 합참은 국가 최고 전쟁사령부입니다. 국가 컨트롤 타워의 이전, 국가 최고 전쟁사령부의 재구성. 이것은 졸속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은 너무나 무리가 많이 생기고 위기 시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거를 4월 달까지 다 방패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국방부 건물이 10층 정도 있고 지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물건을 다 빼내는데 20일 걸린다. 주야로 했을 때. 왜냐? 물건 빼내는 것만. 빼내는 것만. 왜냐? 국방부는 보안이 되게 중요해요. 아주 창문이 좁아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긴 사다리 이삿짐 센터에 사는 걸 할 수가 없어. 밖에서 보기에는 크게 보이는데, 창문이. 그 통유리지만 그런 것들이 다 보안상 시스템을 갖춰 놨거든. 24시간 밤낮으로 했을 때 20일 걸린다는 짐 거예요. 빼는 데만. 예. 그럼 역으로 짐이 들어가는데도 20일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합참으로 가잖아요. 합참 건물도 똑같아요. 밤낮으로 해도 리모델링 같은 건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임시방편으로 대통령하고 몇 개 층만 빼내고 나중에 대통령 근무하면서 나머지를 빼내야 계속 되잖아요. 이사하는 거지. 예. 네. 그럼 낮에는 못 빼내고 퇴근했을 때 이렇게 이게 뭡니까? 임무 수행은 고사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국방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것은 대통령 발 갑질이라 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미노 현상은 이루 피해가 말할 것도 없어요. 국방부 안에 16개 부대가 있어요. 16개 부대 6,500명이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 내 부지 안에 있는 건물에는 빈 사무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용이 안 돼서 거기서부터 한 2, 3km 떨어진 옛날에 방사청이 있던 자리인데 거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건물들은 다 철거할 건물들이에요. 전기선도 없고 수도도 없고 폐 건물. 그리고 거기서도 또 쫓겨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조차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황하죠. 국방부가 6군데로 쪼개서 나가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나중에 새로 지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새로 지어주는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수위에서 496억이 든다 처음에 했잖아요. 그것은 이사 비용하고 최소의 리모델링 비용이고 제가 1조 1,000억 든다고 하니까 부풀리기다 뭐 거짓말이라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어때요? 합참 이전 비용은 1,200억 들 것이다 추가 발표를 했어요. 인수위에서 발표했죠. 네, 근데 합참은 10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 1,750억이라고 어제 보고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1,200억을 책정한 거죠. 부풀린 게 아니라 거기서 깎고 있는 거지, 지금. 깎은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하면은 한 2,200억 정도 돼요. 10년 전에 지어놨는데 옮겨야 되니까. 그걸 똑같이 새로 지어도 이미 2천억이 넘어간다. 그렇죠. 안 해도 되는데. 예.
그래서 어저께 국방위에서 제가 따져 물었거든요. 네. 진짜로 현재 수준으로 가면 얼마가 되느냐? 국방부 장관은 한 4천에서 5천억 든다 했어요. 그거 건물 플러스 네. 군인 가족들이 이사를 가야 되니까 아파트라든가 숙소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합참만 말한 거잖아요. 그거. 예, 합참 그것만 이전했을 때 군인들은 통상 기지를 만들 때 행정 건물, 오피스 건물 플러스 그 대부분 교고지에 있으니까 숙소, 그쵸. 그다음 식당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로 만들어 줘야 되는 울타리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1조가 넘어가겠네요. 훨씬 넘죠. 제가 책정한 거는 최소치예요. 오히려. 예, 최소치가 1조 1천억 원이고 훨씬 더 넘어가죠. 왜냐하면 16개 부대가 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뉴스공장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이 방공구역 설명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9.11 테러 기억하시죠? 부대는 쌍둥이 빌딩을 들어박아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한 대는 펜타곤을 박았잖아요. 네. 공중에서는 이 위협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렇죠. 반응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죠. 현재 청와대의 그림이요. 네. 청와대로부터 빨간색 구역하고 저기 하늘색 구역까지가 프로히비트, 금지 구역이에요. 3.8km. 예. 여기는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 예. 그 다음에 P73B 해서 여기는 경고 사격. 격추는 아니고 빨리 꺼져라. 예. 경고 사격. 예. 안 꺼짐 사격하는 거죠. 어. 그래서 왜 속도가 빠르고 물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3.6km 안으로 들어왔으면 한 누구세요? 물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당하는 거죠. 무조건 격추고 거기 73B는 이제 거기 오면은 누구시죠? 일단 경고하죠. 물어보고. 예. 예, 경고 사격. 야비 없이 3점 안으로 들어오면 드럼 쏟는 누구든지 거죠. 저 외곽 R75는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전투 준비태세에 돌입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인근에 지금 뭐 발칸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숨겨져서. 그렇죠. 청와대는 뒤에 보면은 북악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의 요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등산 가다 보면 막 울타리 쳐지고 진지 있어요, 보이잖아요. 있어요. 예. 예전엔 거기도 아예 등산조차도 못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다 들어와서 풀었어요.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공진지는 사실 들어가 보면은 경치가 최고로 좋은데요. 왜냐? 하늘이 앞에 보여야 되니까. 막힌 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의원님 다 가보셨어요? 이런 지역에 거의 다 가봤죠. 자, 그런데 예. 이걸 이제 옮겨. 그러면 똑같이 3.8, 8 그려보자 이거죠. 8km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관악구,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까지 들어가요. 인수위에서 발표한 거는 야 줄이겠다. 3.7km만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줄이는 명목이 요새는 레이더 기술도 발전하고 방공 무기의 사거리도 많다라는 건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창과 방패에서 방어는 늘 뒤따라가요. 공격이 더 빨라. 요새 대세가 뭡니까? 무인기, 드론으로 막 폭격기로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무인기는 레이더에 안 잡혀요.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레이더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거금을 들여서 사와서 청와대에 잘 배치를 했어요. 근데 그 국방부 지역도 청와대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뒤로 가보세요. 저기서 P73B가 동그랗게 돼 있어야 되는데 한강이 포함 안 되고 저기 이렇게, 용산구 이렇게. 지금 예. 이촌동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여기 포함 안 돼 있어요. 예, 왜 예. 그런가 하면은 저 지역은 연합사하고 우리 국방부 합참이 있잖아요. 예. 군용 헬기가 맘대로 다녀야 돼. 미군 그다음에, 헬기도 다니고. 예, 한강은 긴급 구조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119 헬기가 날아가야 되니까. 예, 119 헬기가 날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어. 대부분 저 한강연에서 헬기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저걸 밑에 저기에는 비행금지 어. 구역을 포함을 풀어.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음 3.7km를 해도 강남의 반포, 봉작 저 일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7km만 한다 하더라도 원래 예, 예. 8km 해야 되지만 예. 이 지역에 그러면 119 헬기들은 어떡합니까? 이 지역에 사고 나면. 그렇죠. 그러면서도 전혀 규제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죠, 사실은. 거짓말이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3.7km를 하고 더 이상 안 한다고 해도 사실은 용산 이태원동이나 한강이나 저런 지역도 강남 일부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원래는 산에 숨어 있던 네. 발칸보나 이런 거 다 어디로 가요? 그 빌딩 위 옥상이라든가 아파트 옥상에? 아파트 옥상이나 또는 뭐 남산이나 매봉이나 뭐 효창공원이든 아니 그럼 아파트 위에다가 발칸보 설치하면 군인들이 그럼 아파트 옥상에 근무하는 거예요?
근무하죠. 근무해야 돼요, 그럼? 네. 용산 일대 고층 건물에 네. 방공망을 만들어야 되니까. 동그랗게 서로 만들어야죠. 동그랗게 교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일대 동그랗게 빌딩에 군인들이 쭉 높은 빌딩에 올라서 발칸포를 설치하고 거기에 근무한다고요? 그렇죠. 레이더도 하고 대공 미슬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일부는 저런 아파트가 됐든 회사 빌딩이 됐든 그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협조가 어렵잖아요. 어느 주민이 자기 옥상에 설치하기 거기다 원하고 발칸포를 설치하고 어느 회사 하겠어요. 그런 협의가 대단히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할 때 더 이상 규제는 없다. 이런 것은 사실과 다르죠.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 안 하고 드는 것 자체가 안보 공백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지적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다. 여기서 가장된 게 어디 있어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줄인구만. 네, 이거는 공역위원회에서 공군이나 여러 기관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해서 임의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공원 속에 건물이 딸랑이 있어요. 요 밑에 건물 보면은 네. 저기 큰 연병장, 운동장. 요게 국방 건물이에요? 국방부 건물이고 네. 그 앞이 연병장이에요. 그다음 좌측이 그 합창 건물이고 운동장이 있고 네. 그 앞에 보시면은 건물들이 많아요.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 이 앞에 뭐 시설본부라든가 서울지소라든가 통신단이라든가 통신단은 또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지어줘야 되잖아요. 다시. 여기 있는 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다 없애야죠. 이게 다 군 관련 시설이나 네. 부대들인데. 예. 저 그림이 거짓말인 거예요. 조감도 설명할 때 아파트 짓는 건설 감독도 어떻게 해요? 저기에 보면은 공사 기간이 나와요. 공사가 최초 설계는 언제에서 언제, 그 다음 언제에서 언제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예산이 나와요. 국가는 먼 미래를 봐야 됩니다. 최소 예산은 1년 단위, 5년 단위. 마스터 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가 짰다고 하면은 4단계로 할 거예요. 1단계 임시이사. 그래서 496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정상화 하는데 한 두세 배 들어요. 예를 들어 이 스튜디오를 이사한다고 해요. 짓기만 이사 가서 되나요? 다시 전기선 이런 거 다 설치하고 다 하는데 두세 배가 들어요. 국방부가 이사 비용이 118억 책정을 했는데 어저께 국방위에서 정상화 시키는데 한 400억이 든다 했어요. 아, 이사는 118억인데 네. 그 이전 상태로 정상화하려면 400억이 추가로 든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기선 다시 만들고. 그렇지. 네트워크 깔고. 물 깔고, 네트워크 깔고, 뭐. 그 정상화란 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사집센터 비용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그렇죠. 거기하고 칸막이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496억 한다 했다가 합참을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합참을 이전하겠다. 1200억 정도 든다. 그것도 엉터리죠.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씀하신 본청, 합참 본청, 근지단, 뭐 기타 직할 부대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하면은 이것만 일조고. 저거는 이제 언제 준공이 됐고 그 당시 지을 때 돈이 얼마 들었는지를 데이터를 내서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 수준으로 하려면 얼마냐 최저가로 저거 한 겁니다. 최저가 일자리요. 예를 들어서 합참 있잖아요. 1755억 들었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13년 6월에 준공됐는데 그때 1755억이 들었다. 55억이었거든요. 여러 전문가를 당시 예측 개발했을 때 2200에서 3000억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저 입찰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저것도. 그 최저 입찰가를 합친 게 이제 1조 정도 되는 그렇죠. 것이고. 물가 인상률만 고려한 거예요. 물가 인상률만. 이거 외에도 용산공원 네. 빨리 받아가지고 네. 빨리 공원화 해가지고 거기서 그 개 산책시키면서 국민들과 막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산 기지가 200만 평방미터. 지금 돌려받은 거는 10%예요. 미군 기지를 받을 때는 대단히 오래 걸려요. 왜냐? 환경 오염을 정화하는 것 때문에요. 그렇죠. 거기에 1급 발암물질이 막 나오거든. 네. 이제 자기 땅 아니니까 막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용산 기지는 지금 모습을 갖춘 것이 거의 100년이 됐어요. 일제강점기 시작이 될 때 일본이 거기에 주둔을 했어요. 미군들 기지들이 대부분 그런 기지가 많습니다.
그 밑에 뭘 묻었을지 어떻게 압니까? 인천에서도 미군 기지가 있는데 야 오염이 됐는데 미군 입장은 이게 일제시대 때 했는지 우리 때문에 됐는지 어떻게 아냐? 그런 논란도 논리로. 있었어요. 예, 그렇죠. 돈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 왜냐면 조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군 기지를 받을 때는 환경 평가를 하고 오염을 치유한 후에 받아야 되는데 그 오염 치유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처럼 이걸 빨리 하겠다. 그러면 돈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는 거고 네. 또 오염 치유 이런 것도 대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게 네. 이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1, 2년 동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막 7, 8년씩 잡아요. 그 정화 작업을. 근데 빨리 열잖아요. 그 오염물질 계속 나와봐. 나중에 그게 밝혀져 봐요. 발칵 뒤집히지. 그래서 반환하고 나서 7년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반환하고 나서 7년을 잡아놨는데 이거 빨리 연다는 거 아니야? 될 일이 아닌 걸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5월 10일 날 하루도 안 자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단순 이사만 예. 3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3개월 동안만 잠시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루도 못 자? 예. 궁금해, 제일 궁금해. 품위가 있어서 그냥 궁금하다고 하고 마시네. 저는 좀 재워보고 싶어요. 통이동 거기서 침대 놓고 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하는 이 답답함을 이해해 주세요. 진짜 솔직한 국방부 내부의 반응은 뭡니까? 폭탄 맞은 기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리핑하고 나서는 핵탄 맞은 기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고. 게다가 원래 국방장관이나 합참이나 대통령과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군령이라고 해서 군 작전에로 따지면 서열 1위, 2위, 3위가 되는 거죠.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안 되지. 대통령은 안전한 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산 구민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군하고 합참 이런 데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정식으로 하고 깜빡했어. 국가라고 하면 깜빡해서 후보가 돼서 처음 나오셨을 때 네. 말이 진짜 많았거든요.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계속 말해가지고 기억이 되살아났어. 아니, 근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 재밌다. 청와대는 거의 한 70년 가까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끊임없이 보완했잖아요. 노하우가 없어지는 거죠.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예, 예. 왜? 거기서 못 자겠으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자기 집무실이라도 해가지고 먼저 갈 것 같아. 그럴 확률이 예. 많죠. 5월 10일에 통이동에 계신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와대 참모들은 어디 있겠어요? 그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결국은 청와대 NSC도 그 근무하고 하는 거죠. 그럼 음. 청와대를 운영하는 거지. 비서가 500명이나 되거든요, 500명? 네. 청와대 연민간에 통으로 들어가면 되죠. 네. 그거 더 웃기지, 이제. 비서진들은 다 거기서 근무하고 혼자 나와서 있고 이게 무슨 개코미디야 이게. 5월 10일 날 일반 시민에게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개방하려면 사전 준비를 해야 돼요. 야외 화장실도 일단 만들어야 되고. 아이, 이런 게 계산이 안 되나요? 뭐 여기는 무슨 시설이고 가는 길은 어디고. 그렇지. 또 어떤 데는 안전 펜스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보안시설이다. 안전 팻말, 야외 화장실 또는 식수대 뭐 의원님. 이런 걸 다 해야지. 야외 화장실까지 가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지휘관을 하다 보니까 훈련 딱 야외 나가잖아요. 제일 챙기는 게 야외 화장실이에요. 그렇지. 거기 제일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어떻게 하지? 먹고 자고 입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을 텐트를 해요. 어디 쳐야 되지? 이런 것들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한눈에 다 보여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그만 말하십시오. 귀에서 피 날 것 같아요 아주. 너무 말이 많으셔. 자, 의원님 못다 하신 얘기를 예. 의원님 그 유튜브 채널에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유튜브를 많이 안 봐요. 아니 지난번에 예. 후보일 때 예, 구독 확 몰라서 했잖아요. 그때 한 예. 2만 명 정도. 예. 여기 덕분에 한 2만 오르는데 2년간 정체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안 봐. 목표가 몇 명입니까? 5만 명 오늘. 다스베이다 나오면은 최소한 2만 5천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김병주 TV? 주불리 김병주. 김병주의 주자와 러블리의 불리, 주불리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예, 예. 5만? 예. 5만 그 구독하면 예. 이제 그렇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오케이. 주불리 김병주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5만 찍어드리고 요 다음 단계 디벨롭을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시리즈 좀 해야 돼요. 자, 시리즈. 5만 찍고 그러면 오케이. 자료 준비해서 다시 나오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5만.